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에는 결국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정형외과에서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에 하나인 발목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발목 손상이 심해졌을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발목 외측 불안정성에 대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 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발목 손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외측 부분의 인대와 내측 부분의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장 많이 손상되는 경우는 외측 부분의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측 부분에는 전거비 인대가 주로 손상이 되고, 종비 인대라는 인대가 또 손상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손상되는 정도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 파열 또는 완전히 끊어지는 완전 파열의 순서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늘어난다거나 살짝 찢어지는 부분 파열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에는 결국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인대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정 치료를 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아서 발목 인대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생긴 경우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2개 이상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을 경우에 환자분의 나이대가 젊은 활동성이 많은 나이대의 환자분이라면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대 파열이 됐다면 엑스레이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발목을 외측으로 부하를 줬을 경우에 경골과 거골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라면 인대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대의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발목을 쉽게 접질리거나 발목이 흔들린 듯한 불편감을 느끼거나 그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런 증상까지 동반됐을 경우에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은 인대가 손상된 부분을 크게 절개를 해서 그 인대를 찾아서 인대가 찢어진 부분을 봉합을 해주거나 주변의 인대를 같이 봉합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수술의 상처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손상되는 정도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회복력에 있어서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통증도 좀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수술 방법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소 상처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인대를 물론 직접적으로 봉합을 해줄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전건 지지 인대를 같이 봉합해 줌으로써 인대의 기능을 대신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인대가 붙어있는 비골 쪽에 실이 달린 나사를 고정을 하고, 그 고정된 나사의 실을 이용해서 신전건 지지인대를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내시경, 실제 수술했을 때 내시경 사진과 엑스레이를 같이 비교한 사진인데요. 실제 위에 보이는 부분이 경골이고 밑에 보이는 거골이라는 뼈인데, 이때 부하를 줬을 경우에 엑스레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실제 내시경상에서도 경골과 거골 사이가 벌어지면서 비골의 안쪽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대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발목이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수술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대가 붙어있는 부분의 조직을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한 다음에 수술용 드릴을 이용해서 나사를 박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실제 나사 모양은 아니고 실뭉치 같은 나사를 구멍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에서 그 실뭉치가 펴지면서 고정력을 갖게 되고 나사에 달려있는 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남은 인대 조직을 봉합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림과 같이 실이 뼈에 삽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 그림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바늘을 이용해서 인대의 조직과 주변에 있는 조직을 같이 떠가지고 나와 있는 실을 연결해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실제 봉합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부하를 주게 되면 그림과 같이 경골과 거골이 벌어지지 않아서 비골의 안쪽 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MRI를 보게 되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전거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수술한 걸 보게 되면 전거비 인대의 일부분과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이 같이 묶여져서 잘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인대 봉합술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상처가 작다는 겁니다. 보통 3에서 5mm 정도 되는 상처가 3군데 정도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상처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보이게 되는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상처 부위가 작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손상된 조직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술 방법도 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 절개를 해서 보는 수술 방법에 비해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비골 쪽에 부골이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골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술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인대 손상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수술 방법 중에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발목 인대가 실제 손상이 됐고 그로 인해서 불안정성이 생겼거나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받았던 환자분이 있으시다면 환자분의 발목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분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수술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좋은 수술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